저는 그 대학 졸업하자마자 교사 생활을 한 1년 했어요. 적성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1년 만에 그만두고 기자 생활을 합니다. 저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다단계 회사 많이 까는 기사 썼다 얘기 들으셨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썼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다단계를 하고 있네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홍보 대행사를 창업을 해서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은 5년 전에 그 소개를 4년 전인가 제가 약간 치매가 와가지고 기억이 조금 그래요. 4년 전인지 하여튼 5년 전인지 소개를 받고 4년 전인가 보다 그죠? 네. 그래서 PM을 먹고 완전 제품에 꽂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PM 전도사도 하고 있고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뭘까? 자,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은 못 견뎌요. 그래서 아파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잔병 치레가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가 사실은 만병의 그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잔병 치레가 굉장히 많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성격이 진짜 까칠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하는 얘기도 뭐라고 하고 그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안구 건조증. 제가 항상 컴퓨터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안구가 항상 건조한 이건 저는 그냥 고질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안구 건조증. 그리고 약한 기관지. 기관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한여름철에도 아이스크림을 잘 못 먹어요. 먹으면 바로 기침. 네. 그렇게 약한 기관지. 그 다음에 편도선염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감기를 달고 살았고 감기가 걸리면 저는 편도선까지 가요. 근데 그게 이거 배터리가 여기요. 저기 하나 또 있죠. 아 그래요?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의사가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렇게 보잖아요. 후두 그거로 내시경 보면은 의자에서 이렇게 뒤로 젖힐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편도가 심각하게 부어요. 그래서 의사가 편도를 제거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수술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버텼죠. 그리고 한 5년 전에 5, 6년 전에 어지럼증이 너무 심각해서 일상생활이 안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어지럼증으로 대인 기피증 그리고 그 회사 출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매출도 뚝뚝 떨어지고 이런 상황을 겪고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질병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돼요. 왜냐?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처방해 준 게 어지럼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하고 오메가3를 처방하더라고요. 근데 어지럼증 증상 완화 약이 안 들어요. 어지럼증이 발현이 되면 근데 침대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을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다가 PM을 먹고 어지럼증이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PM에 꽂힐 수밖에 없는 이 까칠한 성격에도 자 우리가 아픈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염증. 자 유전일까요? 아니면 면역력? 아니면 운동 부족? 아니면 스트레스? 뭘까요? 스트레스. 다 좋아져. 여기다 플러스 영양 결핍이. 우리가 영양 결핍 납득되세요? 안 되시죠? 우리는 지금 이 말을 하면 우리 너무 잘 먹고 있는데? 뭔 소리야? 나 운동 꾸준히 해서 건강한데? 뭔 소리야? 이런 말들을 PM을 소개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쪽 살려서. 영양 과잉 시대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많이 먹어요. 근데 뭐만? 불균형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영양 과잉이 아니라 많이 먹지 않아도 될 거는 많이 먹고 정말 필요한 거는 못 먹는 불균형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이 사람 배 보세요. 뭐가 들어있어요? 피자, 콜라, 뭐 탄수화물 장난 아니죠? 자, 탄수화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너무 많이 섭취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 D 라인, 그렇죠? 근데 자,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연어 오메가 3죠, 그죠? 아보카도, 양파, 채소 이걸 먹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과잉 섭취한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화하는 데 필요한 게 비타민하고 미네랄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핍이 되니 제대로 에너지화 되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축적이 되는 거죠. 그죠? 축적이 되니까 비만하고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기자 시절에 쓴 유명한 기사가 있어요. 제 사랑 잠깐. 그때 비만은 암의 친구다라는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비만에 걸리면 온갖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2004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유니세프에서 세계 영양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이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예요? 20년 전이에요. 지금은 70~80%가 아마 미네랄이 부족할걸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미네랄 부족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장표를 넘길 때 말을 안 듣네요. 자, 지금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건강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뭐냐? 제약하고 식품 산업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에 큰 위협적인 요소예요. 왜 그러냐? 자, 제약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약물이 과다 처방이 돼요. 그죠? 그럼 약물이 과다 처방이 되면은 저항성이 생기겠죠. 약은 반드시 내성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용량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용량을 높여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약을 추가해요. 그러면 점점 나빠져요. 우리 건강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킬 뿐인데 증상 완화조차도 안 듣기 때문에 약을 계속 처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갈수록 나빠지는 거죠. 그럼 먹는 건 어때요? 식품 산업이 발달하면 필연적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유통도 이루어지는데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통기한이 연장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유통기한을 해야 돼, 책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방부제라든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섭취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환자혁명이라는 저자가 쓴 책이 나와요. 저자가 의사죠, 그죠? 자, 우리 몸은 각 기관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비즈니스만 네트워크가 아니라 우리 인체도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의 부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관별로 연결된 고리의 어떤 부분의 원인으로 고장이 나는 건데 우리는 질병이 발생한 부분만 타깃으로 삼아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타깃에만 효과가 있죠. 관절염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관절염에 걸리면 처방되는 약이에요. 아스피린, 타이레놀을 잘 아시죠? 그죠? 에드빌, 메토트렉세이트, 프로토존, 콜티존 이런 약들을 처방을 하는데 자, 이런 약들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무섭지 않아요? 아스피린은 위축이에요. 타이레놀 신부전증. 그리고 에드빌은 이 복용한 환자의 2에서 5%가 간경화로 발전이 돼요. 그리고 메토트렉세이트 저 영화 앞에서 되게 메토트렉세이트 프로토존 콜티존은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에요. 뭐예요? 골수 흐름을 막아서 백혈구 생성과 혈소판 생성을 억제해요. 그리고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질병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근데 사실 어떤 약을 먹고 어떤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거를 치밀하게 연구한 결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우리 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것도 저자가 의사죠, 그죠?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자,
현대의학은 증상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졌어요. 제가 어지럼증이 걸렸을 때 어지럼증을 덜 느끼는 그 증상 완화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그것마저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그죠? 자, 수면 진정제. 우리가 지금 그 굉장히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면은 수면 진정제 처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불면증 환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불면증 환자에게 정말 흔하게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연구 결이 논문 나왔어요. 자, 수면 진정제를 먹었더니 오히려 우울증을 유발하고 몽유병, 오히려 수면 장애를 준대요.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 흔히 수면 장애를 겪을 때 처방하는 약들이에요. 자낙스하고 레스토릴 같은 경우에는 공황장애는 수면제, 이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인데 3개월간 장기 복용했을 때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2%, 그리고 6개월 복용했을 때 어떻게 돼요? 84%. 그러니까 수면 유도제를,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는 사람들은 치매 걸릴 위험이 엄청 높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 있느냐? 이쪽 정말 우리 졸피뎀 많이 들어오셨죠? 네. 졸피뎀을 복용하신 1만 명을 대상으로 2년 6개월간 장기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암 발병률이 35% 증가했다는 거죠. 우리가 암이 걸리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원인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환자혁명이라는 책에 나왔어요. 이 사람의 의사가 이런 환자들을 많이 접한 거죠. 그런 상황인데 식품 첨가물도 이 약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는 음식도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 식품 첨가물이 지금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데 2009년,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한국인들의 연간 식품 첨가물 섭취량을 조사를 했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식품 첨가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섭취하느냐, 연간 24.69kg. 이거를 하루로 환산하면 얼마냐? 67이에요. 67g. 우리는 67g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쌀로 환산하면 한 가마니에요. 우리는 매년 한 가마니의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어요. 근데 55kg 기준이에요. 여성을 기준으로 한 거죠. 남자는 이거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죠. 그럼 남자들은 1.5배에서 2배 정도의 식품 첨가물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우리는 영양제를 먹는 거를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왜? 영양제는 내 몸에 하는 투자예요, 투자. 근데 내 몸을 내가 아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케이크, 카페라떼, 캐러멜 마끼아또 너무 좋아하시죠, 그죠? 그거 먹는 건 아까워하지 않아. 근데 그건 내 몸에 결국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영양제 먹는 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몸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에 의존하는 삶을 벗어나야죠. 지금 여기 이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그 당뇨병, 고혈압 이런 질환들이 있죠. 근데 이게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 저자가 이렇게 한 건데 이런 미네랄이 결핍이 될 때 이런 질병에 걸린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은 크롬, 아연, 망간, 칼륨, 마그네슘,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결핍됐을 때 생기는 질병. 이거는 참고로 다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고 다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잘 먹어도 비타민하고 미네랄 보충은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야 돼요. 자, 알겠어. 그럼 나 영양제 먹을게.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하느냐. 자, 먼저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해야 되겠죠, 그죠? 비타민 C만 주구장창 먹으면 안 돼요. 제가 고려나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비타민 C 고함량 1000mg 인기 엄청 많지 않아요? 매년 엄청 많죠. 근데 그게 비타민 C만 들어있는데 3만 얼마예요. 그래서 우리도 파워팍도 어때요? 그러니까
그 결코 비싼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죠. 영양소 균형있게 공급하는 자, 그 다음에 생체 이용률.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우리가 흡수를 못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생체 이용률. 그 다음에 평생을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원재료의 안전성하고 가격이 합리적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영양제를 평생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제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왜 PM 제품을 우리가 열광을 하는지. 자, 이 회사는 특허받은 기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에 특허를 받았냐? 영양소 전달하고 흡수력. 이게 독보적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이거에 대한 그 특허를 받았는데 대부분 저도 초창기에는 이 NTC 공법을 특허받은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이 영양소 전달과 높은 흡수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의 총 집합의 네임이에요. 이걸 다 합친 것에 대한 네임.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거를 특허받은 게 아니라 이 기술들을 각각 특허를 받은 건데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솔브 기술이에요. 우리는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기가 힘든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인체는 70%의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은 잘 흡수하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흡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수용화해서 흡수율을 높인 게 마이크로솔브 기술인데 PM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이 기술은 굉장히 독자적인 기술이고 NGP라는 것은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영양소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배합 비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배합 비율을 분석을 해서 그룹하신 거. 그러니까 이 영양소가 섭취하면 시너지를 발휘하는 영양소끼리 그룹화 시킨 거예요. 이게 NGP래요.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전부 뭐가 목적이냐? 영양소 전달과 흡수력을 높이는 거.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아유르베다 약초 제조법을 통해서 각 영양소가 최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으로 배합을 시킨 거죠. 이것도 높은 흡수율, 전달. 이걸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PM의 모든 제품은 한마디로 혈관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혈관은 영양소의 흡수 통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건강한 혈관이어야 영양소가 원활하게 운반이 돼서 각 세포에 가겠죠. 근데 이렇게 끈적끈적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PM은 일단 섭취할 때 혈관 청소부터 해요.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혹자는 나는 효과가 없어. 너는 효과 받는데 난 효과 없어. 나는 안 맞나 봐. 그분은 혈관이 별로 건강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효과가 느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항산화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게 PM 제품들의 공통점이에요. 항산화 영양소는 사실 활성산소라는 게 우리 질병 원인의 90%가 활성산소거든요. 근데 활성산소라는 것은 산화되지 못해서 오히려 이 활성산소가 돼서 세포를 공격해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우리가 활성산소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호흡하면서도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생기고 단백질을 먹어도 생기고 일상생활에서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안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되겠죠. 이 활성산소가 만약에 세포를 손상을 시키잖아요. 주름, 흰머리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노화도 질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네랄을 많이 먹어서 이 노화를 좀 지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면역력을 저하시키면 암이나 아토피라든가 각종의 어떤 염증 질환, 만성 질환을 일으키고 혈관 또 혈액을 손상시킬 경우에는 동맥경화, 고혈압 이런 그 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항산화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 40대부터 항산화 효소가 절반으로 감소가 돼요. 50, 60대는 거의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어때요?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필수적이다. 그러면은 항산화 영양소의 대표적인 게 뭐냐? 비타민 중에는 A, C, E,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는 셀레늄, 아연, 구리망간, 오메가3, 코큐텐,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근데 이런 게 우리가 그 PM의 제품의 영양 성분표를 보면은 이런 게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항산화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시간 다 받았어요. 자, 핏라인 기본 제품은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워 칵테일은 아침에 먹는 거죠, 그죠? 아침에 먹는 건데 이게 뭐냐? 하루 일상생활 할 때 필요한 에너지 신전 대사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6종의 과일, 야채, 곡물, 허브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비타민 B군은 8종이 다 들어가야 효과를 발휘해요. 8종이 다 들어있는 제품 찾기 어려워요. 근데 PM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항산화 영양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커큐민은 그 WHO에서 세계 그 강력한 항암푸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커큐민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장이 우리 면역력의 그 80%를 관장을 하거든요. 근데 장 건강을 위해서 생유산균, 유산균, 먹이, 식이섬유 그리고 소화 안 될까봐 소화효소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파워 칵테일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면역력, 장 환경 개선,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개선해 주는데 호모시스테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도 나쁜 거 알아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게 호모시스테인이에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을 역추적하면은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 개선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효과는 보시면 되고, 자 리스토레이트는 밤에 먹는 거죠, 그죠? 밤에 먹는데 이게 왜 밤에 먹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염에 노출이 되죠, 그죠? 독소, 환경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 활성산소들이 쌓여 있어요. 그럼 밤에 이 독소를 배출해주고 숙면을 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6대 미네랄이 들어있는 게 쉽지 않아요, 한 제품이. 그래서 6대 미네랄이 들어있고 항산화 영양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미네랄이 부족하잖아요. 900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왜? 이 미네랄은 칼로리 감소, 지방 연소,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 역할을 하는데 이 포함해가지고 15만 가지 역할을 해요, 우리 인체에서.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미네랄이, 그러니까 질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체내 생성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인의 70%가 지금 미네랄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90%는 비타민 D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다공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미네랄의 질병 노화 방지 효과를 언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웜신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여성은 영국 여성인데 40대 여성이에요. 만성 편두통으로 너무 고생하신 분인데 3주 동안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섭취했더니 얼굴이 어떻게 변했어요? 젊어졌죠. 그죠? 그렇죠. 붓기도 해소가 되고 리프팅 되지 않았어요. 피부도 한톤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을 해요. 경북대 수의학과에서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노화 방지 실험을 했어요. 자, 미네랄 없는 물하고 미네랄 농도가 엄청 낮은 물을 섭취한 생쥐는 척추가 어떻게 됐어요? 없거나 아주 기형이죠, 그죠? 근데 고미네랄을 먹은 생쥐는 척추가 정상이죠. 지금 산부인과 요즘 그 신생아들 척추 기형이 좀 많이 태어난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미네랄이 부족한 게 상당히 지금 문제예요. 자,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는 영양과 산소를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을 해요. 세포에서 영양소를 에너지화하는 데 필요한 게 산소예요. 산소가 있어야 완전한 연소가 돼요. 우리도 그 촛불 불완전 연소 할 때 어때요? 검은 영이 나죠.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것처럼 이 세포라는 공장에서 연소를 제대로 시키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영양소뿐만 아니라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액티바이즈가. 그래서 사실 이 에너지 대사에 가장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이에요. 우리가 기자들한테
고려온단에 비타민 메가노스 B를 선물하면 비타민 C를 선물했을 때보다 반응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피로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비타민 B로만 사실 들어있는 게 아니죠, 그죠? 8개가 들어있고 에너지 생성, 신체 활동 이걸 또 업을 시키고 이것도 사실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있네요. 호모시스테인 수치 개선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운동 후에 근육통을 감소시켜요. 이거는 제가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1도 안 하는 사람이라서 어쩌다 운동하잖아요. 일주일을 안 가요. 이 근육통 때문에. 근데 이 PM을 먹고 나서 그냥 하루 조금 아프다가 그 다음날 괜찮더라고요. 일주일까지 가지를 않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액티바이즈가 체온을 올려줘요. 1도 정도. 체온 오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사실 암 환자의 대부분은 저체온증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체온이 낮은 사람들은 질병에 취약해요. 그런데 이거는 체온 1도로 올려주는데 체온 1도 오르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500%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면역세포라고 치면 이 면역세포 한 개가 세균 50마리 제거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500% 늘어나니까 면역력이 엄청 늘어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PM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직구로 암 환자들이 좀 많이 사먹었다. 이 액티바이즈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액티바이즈에는 또 가라나란 카페인이 있는데 사실 카페인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카페인 때문에 안 드신다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커피 카페인이나 초콜릿 안에 들어있는 아니면 바카스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보다 훨씬 안전해요. 왜? 커피나 바카스,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비결합 카페인이에요. 근데 우리 PM에 들어있는 과라나는 결합 카페인이거든요. 말 그대로 비결합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자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체에 들어가서 뭔가 부정적인 역할을 해요. 자기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뭔가 결합을 하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결합 카페인은 완전한 분자 구조죠. 들어가서 인체에 들어가도 뭐랑 결합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혼자 그냥 독자적으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체내에 서서히 흡수되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커피보다 효과는 오래 지속되면서 자극은 약해요.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카페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름 끼치게 잘 만든 제품을 누가 어떤 회사가 만들었냐? PM이에요. 자, PM이라는 로고예요, 그죠? 이 PM은 어떤 영어의 약자냐? 프리미엄의 약자예요. 근데 그 이 PM은 P하고 끝에 있는 M의 약자를 따서 만든 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재료부터 제조 공정, 완제품까지 나는 프리미엄을 추구하겠다. 이게 바로 이 회사의 모토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큰 웰니스 기업이고 이 회사의 철학은 자연 그대로의 원재료를 어떤 가공을 하지 않고 독일 과학의 힘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담았다. 이게 철학이에요. 건강기능식품하고 건강식품의 차이 좀 아시죠? 그죠?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만 들어갔지 일반 식품하고 똑같아요. 효능, 효과를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효능이 들어있는 영양소를 집어넣고 완제품도 어떤 효능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카테고리로 명명을 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효능에 대해서.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4개 회사 공통점. 존슨앤존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PM. 이 4개 회사 공통점이 뭘까요? 트리플 A. 네, 그렇죠. 트리플 A를 받은 회사예요. 어떤 회사로부터? 던앤브래드스트리트. 이 회사로부터 트리플 A를 받은 게 전 세계적으로 4개밖에 없다고 해요. 삼성조차 이 트리플 A를 받지를 못했어요. 이 PM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본인들인 거예요. 그럼 던앤브래드스트리트가 어떤 회사냐? 이 회사는 1841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기업들의 정보를 분석해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다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얼마나 트리플 A를 받고 싶어서 로비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로비가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이 회사는. 왜? 11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이에요. 얄짤 없어요. 돈 준다고 평가 좋게 못해요. 이런 회사로부터 트리플 A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최고의 기술 그리고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회사. 인증이 너무 많아서 이거 일일이 설명하려면 집에 못 가세요. 네? 근데 대표적인 거로는 튜브라고 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제품에 그 주는 마크거든요. 튜브가. 근데 사실 건강기능식품이 혁신 기술이다. 물론 뭐 포르쉐나 자동차 이쪽은 혁신 기술이죠. 그죠? 근데 건강기능식품을 혁신 기술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캘로리 리스트. 이거는 도핑은 아니죠. 도핑 테스트. 운동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했을까봐 도핑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건강기능식품도 도핑 테스트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먹는 걸 엄청 두려워하거든요. 영양제. 근데 이거는 전 제품 100% 도핑 프리예요. 그래서 캘로리 리스트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GMP 시설은 의약품 시설에 준한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의약품. 근데 이게 건강기능식품인데 사실 GMP 시설에서 제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건강기능식품은 효능을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건강식품하고 달리 일반 식품 제조 공장에서 못 만들어요. GMP에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할 때마다 그 해당 나라의 GMP를 또 받아야 돼요. 근데 독일 GMP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도 안 받아요. 그 정도로 깔아놓거든요. LIST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건 아시죠? LIST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와 같아요. 룩셈부르크의 카이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같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PM이 제품을 개발하고 연구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할랄 인증 코션 인증. 이거는 이슬람, 이거는 유대교인데 이거는 서로 배치돼서 이거 받으면 여기서 안 주고 서로 안 줘요. 근데 두 개 다 받았어요. 왜? 이쪽 나라에 수출이 돼야 되니까. 자기 국민들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인증이 얼마나 까다롭냐면 이 원재료부터 검증을 해요. 인치에 어떤지. 그리고 제조 공정도 검증을 해요. 완제품도 마찬가지. 이게 다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홍보 대행사 말고 남성 청결제를 만들어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랍 쪽에 바이어가 수출 요청이 와서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못 받았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그래서 여기 수출 안 해. 이렇게 됐어. 그 정도로 까다로워요. 그리고 자, 이분 아시잖아요. 그죠? 신세계 전용진 회장도 주치의를 통해서 먹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분이 영양제 얼마나 많이 추천받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연예인들 다 아시는 최정환 뭐 있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구죠? 그래도 그다음 이 여자 나가 나이 보세요. 이런 분들도 PM을 되게 열심히 먹고 있어요. 자, 이런 연예인만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재산인 스포츠 선수들도 먹고 있어요. 조코비치는 테니스계에서 황제예요, 황제. 몇백이 없대요, 몸값이. 이 사람이 PM 매니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핑 테스트에 완전하고 성과는 엄청 내주고 하니까 이 영양제를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있다. 이 회사는 잠재력이 굉장히 커요. 여기서 성장하다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데 왜 그러냐? 각종 수상에서 검증이 됐죠. 그 다음 재무 안정성도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수당을 못 받으면 어떡해요? 재무적으로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무 안정성도 검증을 받았는데 이 그 독일 브랜드 대상 제약부문 위너 건강기능식품 부문만 받은 게 아니라 제약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효능은 인정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언스트 앤 영이라는 세계 최고 회계 법인에서 재무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검증을 6회를 받고 있어요. 6년 연속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45개국에 지금 진출해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유리하냐. 자,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이건 보상 플랜에서 잘 말씀하실 텐데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원서버, 내 회원 번호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 PM이 진출한 국가의 누군가가 내 밑에 산하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규모가 될 거예요. 제 밑에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이렇게 있어요. 전 그분 누군지도 몰라요. 이게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비즈니스 규모도 되게 비전이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어때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런칭했을 때는 12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5,800억이었죠. 완전 급속도. 지금 그 다단계 회사들의 그 성장세가 꺾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타 다단계 업체들이 굉장히 의뢰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죠?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 돼요. 지금 현재 글로벌 매출이 약 4조인데 이 다이나믹 코리아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5%예요. 올해 목표는 18% 성장한 6,8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성장만 잘하냐? 철학이 있는 회사예요. 철학이 없다 그러면 이 회사의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해 저는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어때요? 개발도상국 아동 미래의 꿈나무들한테 아낌없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장재도 친환경 제품을 써요. 그 제품은 좋아. 근데 포장재가 만약에 알루미늄이라든가 우리 인체에 좋지 않은 거 있으면 그 제품이 담겨 있는데 용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포장재라든가 인쇄 라벨조차도 공업용 인쇄가 아니라 천연 인쇄로 라벨지를 만들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스푼 있잖아, 그죠? PM이 들어있는. 그게 플라스틱 아닌 거는 다 아시죠? 몰랐어요? 옥수수 전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그럼 스프로 끓여 먹어도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고 자세히 보면 케이스도 알루미늄 깡통 아니에요. 가위로 잘라보셨죠? 종이에요, 종이. 그래서 이렇게 이 정말 제가 보면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이 A부터 Z까지 진짜 친환경만 되게 신경 쓰는 회사예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으니 지속 가능하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장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품 프리미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 비건 인구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비건 인구들도 이 PM을 먹을 수 있도록 비건 인증에 굉장히 또 정성을 들이고 있어요. 민호계는 이미 비건 인증을 받았고 제가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또 추가로 받은 거 있나요? 없죠? 그죠? 13개 제품이 비건 통과 대기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 한국의 사망 원인 통계를 냈거든요. 제가 낸 게 아니라 통계청이. 1위가 암이에요. 그죠? 여전히. 그 다음에 2위가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약간 혈관 쪽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질병을 정복을 했다? 암 정복했다? 믿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왜 그런 용어가 나올까요? 5년 생존율, 3년 생존율, 3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이게 완치가 아닌 거잖아. 그죠? 그때까지 살아있다, 운 좋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완치가 아니에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는 언제 질병에 걸릴지 몰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커피 마시는 것보다 영양제 먹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여자는 인도 백만장자 인플루언서예요. 굉장히 미인이죠.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고. 이 사람은 자산도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엄청 미인인데 이분이 암을 걸렸어요. 위암. 그래서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머리가 없어졌죠. 그쵸? 근데 더 심각해졌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다 죽어가는 이분이 뭐가 하시겠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렇게 미인인데 젊어요. 30대예요. 그래서 이분이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이제 자기 지인들에게, 살아가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나는 유명한 차를 갖고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어. 신발 장신구가 있는데 환자복 입고 있어. 그리고 나 머리 엄청 아름다운 머리 갖고 있었지만 이 머리를 장식할 머리카락이 보석으로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고, 그 다음에 왕궁 같은 집을 갖고 있지만 나는 어때요? 병원 침대에 있어요. 이 자살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쓰고 3일 있다 죽었어요.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글을 쓴 목적은 인생 짧다. 그리고 인생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현재에 충실하고 사랑하고 살아라라는 메시지인데 저는 여기서 건강의 가치를 읽었어요. 그렇죠? 피해 관리가.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진짜 이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적어도 건강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건강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굉장히 중요한 걸 얻었다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